열심히 일하고 일한 만큼의 대가로 돈을 벌어서 넉넉하게 삶을 꾸려나가는 것. 이것은 모든 근로자들이 꿈꾸는 행복의 기본적인 조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행복조차도 35만 볼트나 되는 고압 철탑에 올라가서 간절하게 호소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연을 김무성 프로듀서가 취재했습니다. 국가산단의 필수 장비, 기중기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고압 철탑 위에 올랐습니다. 노동조합 인정하지 않고 또한 직장 폐쇄, 또 부당 해고, 집단 해고까지. 이렇게 목숨까지 내걸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수 기중기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여수 산단 진입로에 위치한 석창 사거리. 제작진은 지난 17일 고압 송전탑에 올라 농성 중인 현장을 찾았습니다. 휴대전화를 통해 그들의 상황을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성인 2명이 겨우 누울 수 있는 정도의 비좁은 공간에서 이들은 벌써 16세째 목숨을 내건 투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교섭을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시나 관계 당국에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으로 최후의 방법으로 철탑 보호국 농성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철탑 아래 또 다른 농성장. 벌써 3개월째 파업을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고용 안정과 일요 휴무 등 노동자들의 주장에 대해 사측은 해고와 직장 폐쇄로 맞선 상황.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는데 성수기 때는 와서 일 좀 해달라고 사정합니다. 사정하다가 비수기 때 되면 비수기라 해봤자 그게 잠깐 몇 달인데 그 몇 달 때 차를 팔거나 차를 세우면서 나가는 인건비가 아까우니까 꼬투리를 잡아서 기사를 몰아냅니다. 아빠, 우린 왜 비만 오면 비 맞고 놀러 가? 이런 얘기가 거짓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저희가 그렇습니다. 현장에 비가 와서 작업이 어려울 때 그때 대부분 휴가 날을 잡고 주말을 껴서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주말을 껴서 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중기 노동자들은 여수 시내 곳곳을 돌며 저마다의 억울한 사연을 알리고 있었는데요. A 업체에서 해고됐다는 정태호 씨와 박선규 씨는 사측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9월 23일부로 저희 회사 이사가 와서 일을 해달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 제재도 없었고 10월날 저희가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 온갖 욕설과 비방과 심지어는 가족들에게 전화까지 해가지고 이 회유하려는 그런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고 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부당 해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노동자들.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 이들을 대변하고 있는 노무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사측에서 내건 표면적인 해고 사유는 시용근로계약을 근거로 한 업무 능력 부족. 하지만 노무사는 시용근로계약 자체가 부당 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졌다고 말합니다. 지금 사측에서 이분들이 이제 직무 적격성이 없다라고 지금 해고를 하신 사안을 지금 다투는 건이고요. 이 사업장에서는 이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 즉 노동조합 조합원이 아닌 분들은 이제까지 번채용이 거부된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측에서 해고 사유로 제시하고 있는 시용사용평가서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각각의 평가 항목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평가자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평가를 누가 했냐면 대표이사의 친아들인 씨가 있습니다. 자, 대표이사의 친아들이면 기본적으로 혈연관계에 기초해 있다는 특성이 있고, 두 번째는 이분은 크레인 운전 자체를 한 번도 해보신 적도 없고 자격증도 없는 분입니다. 자, 이런 분이 크레인 운전의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과연 그 평가 자체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룰 수 있겠냐, 처음부터 기대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또한 평가서의 주된 내용인 작업 현장 내 사고와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합니다. 작업 특성상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사고까지 해고 사유로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사측의 입장은 어떨까? 기중기 노동자들의 노조 설립 이후 경영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업체들. 특히 A업체의 경우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부당 해고는 말 그대로 억지일 뿐이라고 잘라 말합니다. 계약서가 한 번 자기가 사인하는 이런 계약서가 아니에요. 근로계약서가. 내가 알기로는 사인을 뭐 몇 개씩 해야 돼. 근데 그 사인한 직원이 그걸 모르고 사인했다. 이건 말이 안 돼. 사측이 제시한 시용근로계약서입니다. 시용근로란 근로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을 두어 근로지속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제도인데요. 계약서상에 명확하게 근로기간을 명시했고 계약자 스스로가 서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결코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노조원이 한 명도 없는 업체에까지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영업을 방해하고 나서면서 오히려 억울한 피해를 입은 쪽은 업체 측이라는 주장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노조원 한 명도 없는 회사 처음부터 그 차도 이렇게 같이 막혔네요. 저도 크림캐서 출신입니다. 한 대, 두 대, 사가 이렇게 이제 장사하고 하는데 저뿐만 아니고 비노조 차량은 다 잡아요, 다.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과 엄연한 계약 종료라는 사측의 팽팽한 대립. 좀처럼 갈등의 골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명백히 사실관계로 밝힐 수 있는 거니까 3자 입장한테 그 판단 맡기고 협상을 진행하자. 요거는 빼고 보고대로 따르자 했는데 이제 거기서 결론이 난 거죠. 아, 그러면 지금 회사 입장에서는 단체 협상을 하자. 근데 노조 측에서는 이 부당해고건이랑 묶어서 하자 이런 상황. 그거를 제외하고는 얘기를 안 하겠다. A업체의 부당해고로 인한 갈등은 법의 심판에 맡겨졌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사측의 손을 들어준 상황. 하지만 노조 측은 행정심판을 통해서라도 억울함을 증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난 19일 취재가 시작되자 그동안 미온적이던 지방노동청이 직접 노사협상을 중재하고 나섰습니다. 그 결과 문제가 됐던 세 업체 중 2개의 업체가 노조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기중기 노동자들의 파업은 일단락됐습니다. 이로써 24명의 해고 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여전히 열악한 근로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권익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이로써 지난 7개월 동안 이어져 왔던 노사 간의 대립도 위험천만했던 지난 18일간의 고압 철탑 농성도 모두